네, 질문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불교 박람회에 갔다가 불린이가 된 20대 대학생입니다. 불교 어린이 불린이라 그런다래요. 스님,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애든 목표든 마음이 너무 깊이 가버리는 편이라 헤어지거나 실패하면 쉽게 무너지고 힘들어집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고 노력하되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분의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본다면, 그 집착을 놓는 건 그냥 놓으면 되죠. 사실 뭐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기 힘든 이유는 자기가 집착할 때, 처음 집착할 때 그것을 실제화시켜서 너무 의미부여를 깊이 해가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이제 확 붙잡았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이런 젊은 나이 때 이제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게 오더라도 우린 처음부터 집착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집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성적에 모두가 집착을 안 해요. 어쩌지 하다가 한두 번 성적 잘 보면 나 공부 잘하나? 이래서 갑자기 집착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성에게 집착할 때도 아무나 보고 다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슬쩍 인연을 맺었는데 얘도 싫지는 않나 싶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한다든지 첫 시작이 있단 말이죠. 뭐든지. 그런데 요런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해줄 수 있는 말이라면 이럴 것 같아요. 무엇이 되었든 그게 사업 성공, 취직, 뭐 학과에서 또는 학교에서 성적 받는 거, 친구들과의 관계, 뭐 이성과의 관계,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뭐랄까요? 너무 과도한 결심을 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노력하면, 그리고 마음을 내면 내 뜻대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린 당연히 내가 기대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열심히 하면 당연히 그걸 가질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해봐서 아시잖아요. 젊을 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 좋아한다는 게 노력하면 되나요? 애쓰면 되나요? 되는 것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거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되려니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남녀가 이렇게 서로 간에 딱 꽂힐 때 있잖아요. 처음에 나 언제부터 좋아했어? 라고 물어보면 이제 처음 꽂히는 순간을 얘기할 때 다들 되게 약간 좀 생각지 못했던 순간이라든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순간이라든가 뭔가 좀 뜬금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가 꽂히는 그 인연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딱 꽂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고 인연이 되려니까 나는 이 점 때문에 엄마한테 맨날 혼나는데 왜 이걸 보고 뿅 갔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누군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모습인데 그 모습에 확 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즉 이게 우리 고정관념인데, 내가 노력하고 원하고 열심히 하면 될 거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될 거다. 이게 정말 맞나? 하고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정말 맞다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게 참 이렇게 얘기하기가 한편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오해할까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라는 게 오온 계공 이랬잖아요. 오온 가운데 색수상 행식, 행온이 자기 의지거든요. 자유의지.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없는데 나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있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내 자유의지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자유의지 맞나? 생각해보면 자유의지가 아니라 인연 따라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돼. 여러분 예를 들어 일주일 뒤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점심 때 나는 반드시 짜장면을 먹을 거야. 그게 될까요? 그때 가서 내 몸이 짜장면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전날 딴 사람이 갑자기 짜장면 먹자 해서 먹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다 되나?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게 정확하죠. 그런데 한두 개가 노력해서 되면 아 되는구나 라고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어쩌다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다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뭐에 따라 될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돼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인연이 안 맞으면 못해요. 내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도 인연이 안 맞으면 사랑 못해요. 돈 벌고 싶어도 인연이 아니면 돈을 못 벌고요. 그럼 그 운명론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운명론이 아닌 이유가 인연, 인은 예를 들면 좀 쉽게 단순화시키면 인은 내가 마음을 내는 거, 노력하는 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노력을 했는데 연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인으로서 씨앗을 심었어요, 땅에. 그것까지는 내 역할이에요. 근데 씨앗을 안 심으면 아예 열매가 날 가능성도 없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인이라는 건 나에게 달린 건 뭐냐면 가능성의 씨앗을 뿌리는 것까지. 그리고 나서 연에 대해서 조금 노력할 수 있겠죠. 물도 좀 더 자주 주고 뭐 이리저리 노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노력한다고 다 되진 않아요. 연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보조적인 연들이 받쳐져요. 연이라는 건 뭘까요? 이 온 세상이 전부 다 나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얽히설키. 온 우주 전체가 어느 한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어요. 음식 하나, 우리는 물 먹는 게 그냥 내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을 한 모금 먹고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잘못 먹어서. 인연이 안 맞으면 매일 같은 집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그날따라 그 식당에서 그 음식 하나가 뭔가 잘못돼서 서사복통을 하는 수도 있을 수 있죠. 연이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에 달린 것이지. 그러니까 그 말은 나에게 달린 거기도 하죠. 그죠? 일부는 나에게 달렸죠. 근데 100% 나에게 달렸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은 다한다. 마음 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데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라는 오만한 생각은 버린다.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인연에 내맡긴다. 시절 인연에 내맡긴다. 삶에 턱 던져 놔야 돼요. 내가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탁 놔도 잡힐 게 있으면 저절로 인연이 희한하게 인연이 되려고 하면 막 저절로 삶이 그냥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찌 다 하다 보니까 오지 않았나요?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자리까지 오려고 얼마나 죽을 노력을 다 한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눈앞에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살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가 맞을까요? 죽어라고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노력하지 않아도 그 자리까지 갔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노력해도 못 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삶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긴장하는 대신 이완하게 돼요. 삶의 통으로 그냥 확 이완해버려요. 이게 저절로 되는 명상이에요. 탁 놔버려요. 그냥 그 방아차기예요. 레디빈이 놔버려라 그냥. 그 삶에 뭔가 그냥 과도하게 붙잡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열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해도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최선을 다해서 되게 발랄하게 에너지 넘치게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도하게 결과에 집착 없는 사람이 더 에너지가 넘쳐요. 더 가볍고 더 열심히 살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부정적인 그늘이 없으면서 발랄하게 에너지가 넘쳐요. 왜?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으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돼. 그러면서 열심히 사니까. 그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뭔가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항상 즐겁고 기쁘고 발랄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 나눠보면 공부 스트레스 본인도 있어요. 근데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반드시 어느 대학 이상은 가야 되라는 생각 없이 최선을 다해보고 어느 대학이든 가면 가는 거지 뭐. 끝. 나는 반드시 어느 정도 이상은 가야 돼, 성적을 어느 정도 올려야 돼 이 생각이 없이 여길 가도 좋고 저길 가도 좋고 어느 대학을 가도 괜찮아. 그런 마음인 사람은 과도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발랄해요. 보면은 또 누가 쪼는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막 너 성적 잘 받으라고 막 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없는 거죠. 조건 자체가, 인연이. 그런 사람이 제일 힘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섭다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이 과도하게 힘을 안 주는데도 힘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한번 확 마음먹으면 희한하게 성적도 쑥 오르고요. 그렇게 그 스트레스 없는데도 할 일을 자연스럽게 다 해요. 못하는 게 없이. 못하더라도 전혀 스트레스 없어요. 과도하게 뭘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진실을 알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진실을 알면 더 소극적이 될 것 같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면 되게 게으르져지지 않을까요? 소극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오히려 집착이 없으면 더 순수한 열정이 불타요. 뒤끝 없는, 두려움 없는, 갓난아기들 계획 없잖아요. 야, 내일 에버랜드 갈 거야? 몰라요, 에버랜드가 뭔지. 그냥 완전 갓난아기들은 오늘부터 막 미리 막 들뜨고 있고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일 에버랜드 가서 놀 거니까 오늘은 대충 조금만 놀아. 에너지 10%만 써. 내일가 100% 써야 되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아이들은 에버랜드 가서도 별 재미없을 수도 있고 집에서 장난감 하나 가지고 100% 신나게 놀 수도 있어요. 애기 고양이들, 이 나이 든 고양이는 좀 그러지도 않는데 애기 고양이는 요만한 공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아요. 근데 이놈의 고양이들이 나이가 좀 들면 처음에 조금 일을 하다가 약간 습이 되나봐. 좀 덜 놀아요, 이제 애들이. 고양이도 그러더라고요, 사람처럼. 이렇게 그 아이의 그 에너지 어때요? 계획이 없어요. 반드시 돼야 된다는 생각도 없어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다는 두려움이나 집착이 없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없습니까? 그 순수한 아이들의 에너지 제일 넘치지 않나요? 완전히 그 순간에 눈앞에 현실에 100% 에너지를 쏟아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충전될 때는 언제 어때요? 신나게 100% 놀고 나서 잘 때 그냥 100% 기저리를 해가지고 그냥 확 자버려요. 100% 자버려요. 그러면 금방 에너지 풀 충전돼가지고 다시 또 100% 논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못 그래요. 일할 때 온갖 머리 굴리느라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내가 잘한다고 더 욕먹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온갖 머리 고민하면서 잘 때 확 못 자요. 잘 때 내일 걱정하고 오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근심 걱정하고 생각이 많으니까 잠도 확 못 자요. 자는 둥 마는 둥. 눈앞에 100% 살지 못하고 사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서, 분별이 많아서, 집착이 많아서. 근데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의외로 제가 이제 장병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봤잖아요. 장병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일요일 날은 법회라지만 주중에는 이제 말하자면 정신교육처럼 해가지고 네오반에 가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네오반에 가서 장병들과 교육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장병들하고 그 군생활하기 싫어하는 애들 데려다 놓고 교육을 시킨다게 되겠어요? 얼마나 교육받기 싫겠어요. 근데 그래서 교육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완전 딱 집중도가, 저는 이제 한 20년을 같이 지내봤으니까 얘네들의 집중도를 끌어올리려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지 제가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진짜 엄청난 그 친구들한테 고문을 행했던 적이 있다니까요. 종종 있다니까요. 어느 부대에 어느 네오반에 가면 완전 이 친구들의 그 집중도가 장난 아니게 몰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교감이 확 돼가지고 하나가 딱 돼버리면 시간 가는 걸 잊어버려요. 제가 부대에서 이런 일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인데 2시간 반을 떠든 적이 있어요. 원래가 기본 교육이 한 40분 해야 되거든요. 이 친구들이 너무 집중을 해서.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장병들, 젊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잖아요.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안 들릴 것 같잖아요. 안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너희들 예를 들어 여자친구 문제, 또 복학해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교에서 학점을 잘 받나 못 받나, 어디 취직을 어디를 해야 되나, 이런 데 하고 싶고 저런 데 하고 싶고, 이런 그 친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비유로 들어서 어떤 마음을 내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아이들이 당면한 과제들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완전히 몰입을 해서 듣고 너무 큰 도움이 됐다라고 그거를 바로바로 실천을 해버려요. 이게 바로바로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이런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너가 어디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거나 것점을 얼마 정도 받고 싶다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저 사람과 내가 사귀고 싶다거나 이런 삶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다. 이것만 잘 받아들여서 삶에서 실천을 하면 정말 괴로울 게 없다. 정말 괴롭지 않다. 그건 뭐겠어요? 애초에 내가 잘하면 쟤랑 사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가능성을 아예 꿈꾸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은 해보는 거예요. 도전은 마음껏 해. 근데 결과를 재단하지 마. 결과를 집착하지 마.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 80억 인구 가운데 한 명하고 결혼할 건데 저 아이가 80억 인구 중에 한 명일 확률을 얼만큼 있겠니? 거의 희박하지. 그럼 꿈꾸지 마. 기대하지 마. 안 된다 생각하고 꼬시기 시작해. 안 된다 생각하고. 그러면 되면 돼서 좋고 안 되면 말고, 쟤랑 나랑은 반드시 결혼까지 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애초에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깨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연이라는 걸 알 수 없잖아요.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라는 게 자기가 일으킨 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 내면 될 거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마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된다? 그것도 착각이에요. 인연이 안 되려면 둘이 너무나 100% 사랑하는 사람도 뭔가 하나 이렇게 뭐라 해야지, 요즘 말로 삔또 나가는 일이 생겨요. 뭔가 확 안 맞는 일이, 이걸 왜 이해를 못하지 하면서 뭔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즉 그래서 삶은 연기법대로 인연 따라 저절로 펼쳐지는 곳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삶은 인연 따라 살려지고 있는 곳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삶을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삶은 인연 따라 저절로 살려지고 있어서 유의조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위행, 모위법으로. 모위는 뭐예요? 할 위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저절로 모든 걸 해요. 여러분, 물을 먹고 소변 보러 화장실 가는 거, 그거 내가 억지로 노력해야 가요? 그거 저절로 가잖아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저절로 몸이 그냥 시키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삶은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을 그때그때 저절로 펼쳐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는 거 노력해야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밥 사 먹을 돈이 없고 옷 살 돈이 없고 의식주 할 돈이 없잖아요. 그럼 그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딘가 취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모의법이에요. 삶 자체가 모의법이라니까요. 저절로 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거 유의조작 같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인연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애초에 알면 어떠겠어요? 마음 나면 열심히 노력할 수 있죠. 무엇이든. 그런데 결과를 섣불리 기대하지 않게 돼요. 근데 어떤 자기가 꽂히는 거에 한 번 꽂히면 과도하게 꽂혀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그 옆에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힘들어요. 본인이 옳고 그른 게 분명하니까 그것과 안 맞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불을 켜고 싫어해요. 그런 사람을. 옳고 그르고가 분명한 사람들. 제가 이제 이런저런 TV 같은 데서 보면요, 성직자분들 중에도, 종교인들 중에도 옳고 그르고에 대한 가치 기준이 분명한 분들이 계세요. 정치적인 성향도 분명하고,
또 뭐 사회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라는 성향도 분명해서 잘못하는 걸 막 뭐라고 하고 이래야 된다고 하고 저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옳고 그름을 선을 분명히 갈라서 이건 좋은 일이고 이건 나쁜 일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본인의 성향, 정치적 성향도 나는 이쪽이야, 나는 저쪽이야, 저쪽은 잘못했어 이런 것을 얘기하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는 분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부에서 봤을 때 그런 말은 할 수 있으되 어떨까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이 지혜죠. 내 생각만 반드시 옳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정치 성향 얘기할 수 있죠. 일상에서는. 근데 거기에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죠. 과도하게 강요하지 않죠.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러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정해진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붙잡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게 다 자기 한 생각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무집착, 집착하지 않고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애초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과도하게 붙잡지 않아요. 성품을 알기 때문에 공하다라는 것을.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지 않는 거, 인연이 맞아야 가져지지 갖고 싶다고 가져지지 않거든요. 이 세상 어느 것도. 그러면 삶에 여유가 생긴다니까. 이완해버리면 삶이 저절로 흘러가 버린다니까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데 삶은 저절로 흘러가요. 세상은 본래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거, 잘한 거, 성공한 거, 여러분이 잘 가진 거,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인연이 그만큼 가질 인연이 있으니까 그만큼 가져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탁 항복하세요, 항복. 그냥 뭐에 항복해요? 이 세상에, 삶에, 인연법에, 연기법에, 현실이라는 진실에 항복기심. 금강경에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항복하란 말이에요, 그냥. 부처님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진리, 연기법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항복하는 거예요. 물론 항복할 내가 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내가 없는 줄 알면 저절로 항복이에요. 항복이란 말도 필요 없이. 항복할 내가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엔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길, 인연이라는 법에 내맡기는 길. 근데 삶의 본질은 뭘까요? 인연법이, 법이 알아서 삶을 펼쳐내고 있거든요. 내 생각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아요. 인연 따라 삶이 펼쳐지고 있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업대로 펼쳐진다. 뭐 업장이 많으니 적은 이러잖아요. 업이 많은지 적은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인연 따라, 업 따라 펼쳐지고 있어요, 삶은. 근데 인연법이라는 건 내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 최선 다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그럼 자유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이게 완전 자유고 해탈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할 게 있습니까? 할 게 없잖아요. 힘 쫙 뺐잖아요. 뭐 과도하게 바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다고 아무 일도 안 해요? 열심히 해요. 과도하게 바라는 게 없는데 최선을 다해요, 항상. 그런데 최선을 다할 때 온몸에 반드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온몸에 긴장이 붙어서 최선 다하잖아요. 안 돼요. 될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긴장 없이 힘을 쫙 빼면 훨씬 잘 되는 거 경험한 적 있죠. 그게 모의법이거든요.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될 뿐 아니라 더 잘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되려면 되고 말란 말고 알아서 해라 하면 더 잘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게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법회도 많이 하고 뭐 강의도 많이 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잘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많이 해봐서 안다니까요. 그 제가 처음에 군에 갔을 때 막 매 법회할 때마다 PPT 준비했다니까요. PPT 준비해서 PPT 서론, 본론, 결론 중간에 동영상 넣고 뭐 쪼개고 뭐 희한한 막 사진 같은 거 막 넣고 사람들이 눈을 뗄 수 없게 그냥 확 사로잡아야 되겠다. 그 한 시간을 일주일 동안 그거 준비했다니까요. 그거 할 때 훨씬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어요. 이게 진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의심했어요. 그게 진실일까?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끝까지 처음에 제가 20대 때. 어떤 진실을 얼핏 발견했냐면 뭐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요. 뭔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안 되기도 하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도 하고요. 근데 몇몇 번 아예 법회 준비를 못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20대 때만 해도 2년을 한 부대에 있는데 한 1년 반쯤 지나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게 PPT 같은 걸 해서 하려면 뭔가 새로운 걸 잡고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게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리고 그냥 아예 준비를 안 하고서 어떡하지 막 걱정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러고서 뭔가 예를 들어 뭐 법회 전에 이런 얘기를 할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질문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다른 날들을 만났거든요. 계획을 해서 그것을 펼쳐낼 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계획을 해서 펼쳐낼 때는 제가 준비한 것을 순서대로 쭉쭉쭉쭉 따라가면서 생각으로 준비한 걸 생각으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풀어내는 거거든요. 기계처럼 뭔가 이렇게 딱 계획해 놓은 걸 이렇게 짝짝짝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의 퍼포먼스 같았단 말이에요. 기기적인. 그런데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얘기를 하던 몇몇 날들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전에는 내가 계획한 것만 입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전혀 준비하고 하지 않았었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것들, 뭐랄까 좀 날것,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지? 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분이 오셨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분이라는 게 어디 딴 데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잇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펼쳐내는 거예요. 법을 펼쳐내는, 뭐 굳이 말을 해본다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유의조작으로 잘해야 된다는 애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저절로 되고 있지? 근데 더 진한 게 나오지? 더 진짜가 나오지? 이거 뭘까? 그래가지고 나 준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때 했어요. 근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준비 안 한다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게 한동안 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으면 준비를 안 하죠.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읽어보고 한번 그냥 보고 올라오는 정도지 준비를 크게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물론 이제 전혀 처음 보는 거라든가 새로운 거 같으면 이게 맥락이 뭔가 해서 한두 번 보긴 하는데 이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럼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뭔 준비가 필요해요? 다르지 않은 얘기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맨날 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또 이 청중의 느낌에 따라 또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맨날 새로운 측면들도 또 없지 않은 거죠. 이렇게 진짜는요, 과도하게 애쓰고 조작하고 내가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 이러지 않았을 때, 내 생각, 의지, 노력, 오온을 그냥 탁 내려놨을 때, 오온의 식이라는 게 분별의식이잖아요. 옳다 그러다 맞다 자기 분별의식이잖아요. 행위라는 게 자기 의도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의도한 바대로 반드시 돼야 되라는 그런 거 내려놓고, 생각, 감정 내려놓고 그냥 턱 내맡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건 취해야 되고 저건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 더 진짜 자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애초에 어차피 난 모르니까, 난 이걸 잘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반드시 잘해야 되라는 두려움도 없죠. 내 인연이면 될 거고 인연 아니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이제 대학교 4학년쯤 되면 이제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전혀 안 받아요. 임상실험 해봐서 안다니까요. 우리 군종병 하던 친구들이 직장 준비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정말 안 받고 거의 안 받고 살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자꾸 조언을 해준대요. 그럼 이상하게 스님이 저한테 얘기해 줬을 땐 저는 막 빡 와닿아가지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사니까 너무 편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딴 애들한테 얘기해주면 비웃어요. 왜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한테는 안 들릴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은 거기에 뭔가 확 와닿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자기 친구들은 A, B, C, D 어떤 직장 원서 넣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A, B, C, D 원서를 막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A는 너무 가고 싶고 못해도 B 정도는 가고 싶은 집착이 너무 크고 이 정도 못 가면 쟤들보다 못난 거 아닐까? 또 남들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지 않을까? 뭐 온갖 생각, 판단, 분별이 많아요. 그리고 반드시 A는 됐으면 좋겠다. 뭐 CD 같으면 안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내 맡기는 친구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내가 A, B, C, D, E라는 회사 중에 어디가 나에게 맞는지 어디가 나와 인연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A라는 회사 연봉 많이 주는 A라는 대기업에 갔는데 거기서 금방 잘릴 수도 있고 거기 가서 실력 발휘 못할 수도 있고 거기 너무 뛰어난 친구들 사이에서 쭈구리가 될 수도 있는데 어쩌면 C, D의 이름 없는 회사에 갔는데 내가 거기서 아주 엘리트 에이스고 거기서 그 회사를 더 키우게 되고 그 회사 내가 함께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회사와 인연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게 좋은지 어느 회사 가는 게 좋은지 여러분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어떤 회사에 취직해야 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지혜예요. 모르니까 모르면 집착이 없죠. 반드시 A에 집착해야 되고 CD는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네다섯 군데 전부 다 열심히 한다.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난 모른다. 주변에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그거 다 자기 아는 척하는 생각이지. 그 생각일 뿐이지. 그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른다. 남들에게 그게 맞았어도 나에게 그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름에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 어때요? 과도하게 집착할 게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면 인연에 내맡겨요. 법에 내맡겨요. 그러니까 ABCD 회사를 원서를 넣고 나서도 그냥 힘 쭉 빼고 가는 거예요. 면접 볼 때도 될람 되고 말람 말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힘 빼고 그냥 평소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반드시 여기 돼야 되라는 생각이 있으면 벌벌벌 떨어요. 면접 보러 들어갈 때. 잘 보려고 막 기를 써요. 그런데 여기가 인연이 아니면 어차피 될 것도 안 될 거고 인연이면 안 될 것도 될 건데 뭐 내 스트레스 받을 거 뭐 있나 그냥 나를 보여주면 되지 하고 스트레스 없이 그냥 약간 여유 있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접하는 사람들이 저도 우리 이렇게 부사관 장교 이렇게 간부들 이렇게 진급 심사하기 전에 이렇게 성품 이런 거 이렇게 보는 심사도 있어요. 그럼 그것들 우리 군종 장교들이 이렇게 점수를 매기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한 3분에서 5분 면접 보고 나서 한 서너 명 딱 들어앉으면 그 사람들은 한 3분, 5분 만에 점수를 매겨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떨 때는. 그 나중엔 아주 3분 만에 그 3명, 4명, 5명 그냥 부담 없이 막 점수 줘요. 그것도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3분 만에 이 사람을 파악할 수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시스템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면접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어차피 30년을 봐도 걔가 누군지 몰라. 3년을 봐도 모르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3분이 아니라 1분만 봐도 탁 감으로 뭔가 알 수도 있어. 어차피 시스템이라는 건,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건 정교 100% 확실할 수가 없어. 어떻게 100% 확실한 면접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 그냥 그 3분 동안의 감으로 최선을 다할 뿐이야, 우리는. 그거면 된 거지. 거기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3분 만에 이 사람들의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이런 생각,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인연이 되려면 희한하게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술술 잘할 수도 있고 인연이 안 되려고 하면 괜히 내 말도 내가 막 꼬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무엇을 하든지 자유롭게, 무엇을 하든지 과도한 부담 없이, 스트레스 없이, 직장도 사랑도 무엇이 되었든 마찬가지. 그러면
젊은 친구들 이성을 사귈 때도 어떻겠어요? 나는 반드시 쟤랑 사귀고 싶어. 그러나 결혼이란 인연은 아무랑 되는 게 아니야. 80억 인구 가운데 한 명이야. 그게 제일지 아닐지는 그건 난 알 수 없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연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 노력은 하는데 좀 쿨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어때요? 노력은 하는데 쿨한 사람이 뭔지 모르게 쟤 뭐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근데 나한테 막 바지끄랭이 붙잡고 늘어지면서 너 아니면 난 죽어도 안 돼 하면서 막 스토킹을 하듯이 막 나한테 너무 헌신적이면 매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 사람 매력이 없어 보인다니까요. 근데 뭔가 좋아하지만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인연을 또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더 애가 탄다니까요. 상대방이. 뭐 그런 이제 술수를 쓰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과도하게 내가 내 쪽에서 노력을 하고와 상관없이 인연이 되려면 저절로 돼.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도 거기에 그 단점에 나와 인연이 맺는 사람은 나의 단점이라도 있는 그대로 보여줬는데 거기에 반한다니까요. 그런데 사기 앞에서 잘 보이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하는 거 약간 사기잖아요, 그거. 있는 그대로 자기를 철저하게 감추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혼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얼마나 완전 사기 결혼했다면서 노발대발하겠어요. 이거 결혼하기 전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안 보여주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빚있는 것도 얘기 안 하고 막 했다가 그때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빚있는 거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결혼 생활 내내 막 적처럼 원수처럼 사는 부부도 있다고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인연이 되는 사람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막 애써서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주면 돼요. 그냥 자기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직장 상사도 어느 특정한 직장 상사한테 잡으려 애쓸 필요도 없어요. A라는 직장 상사는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데 B라는 직장 상사는 그런 모습을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어디다가 주파수 맞출 거예요? 포기해버리세요. 그냥 나답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급할 인연이 되면 나다운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 직장 상사가 진급 선발위원으로 딱 돼가지고 내가 딱 진급되는 인연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인연에 달린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라고 집착해서 맞다고 여기는 거, 옳다고 여기는 거 집착하고 싫다고 여기는 건 없애버리려고 하는 취사 간택심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인생을 내 생각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이건 돼야 되고 이건 되지 말아야 되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원동력이 돼서 삶을 끌고 가려고 하면 삶은 지옥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세상은. 그런데 애초에 탁 내려놔서 방아착 탁 내려놔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인연이 나를 어디로 들어갈지 난 모르니까 삶의 무한한 가능성에 나를 완전히 내맡기고 호기심 어린 눈동자로 와, 내 인생에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회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냥 호기심 어린 아이의 눈동자로 좋으면 좋은 거,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어느 회사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인데 하라고 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았는데 그걸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힘은 들었지만 너무 보람됐고 너무 많은 걸 배웠고 그걸 하면서 뭔가 깨달은 게 있고 그래서 인생이 확 뒤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현실은 다르단 말이에요. 알 수 없어요. 생각으로 안다고 여기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오직 모를 뿐, 이것이 지혜예요. 안다는 것은 분별심이고 모를 뿐이라는 것은 무분별심이라는 반야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를 뿐이라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시선을 가지고 있게 되면 애초부터 무엇에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아요. 인연에 맡기고 살아요. 그 스트레스가 없죠. 그런데 뭔가 확 되려고 하면은 저절로 그냥 뭔가 모르게 막 저절로 열심히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순수한 열정으로. 막 몰입, 그걸 몰입이라 그래, 몰입. 삼매. 나도 모르게 그 일에 그냥 확 몰입이 돼버려요. 생각이 많으면 몰입 절대 안 돼요. 생각이 없을 때 몰입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과도한 분별심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 일 삼매에 빠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그냥 몰입이 돼버려요. 순수한, 과도한 집착 없이. 그랬을 때 성과가 2배, 3배 정도가 아니에요. 도약하는 엄청난 성과를 발휘하기도 해요. 자기 분별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가 발휘하기도 돼요. 그래서 삶은 그렇게 모위로서 저절로 펼쳐지는 곳이니까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기 생각 믿고 따라가지 않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